오늘은 세상과 불합리함, 어떤 자기에게 부닥친 불합리함과 싸우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힘내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불합리함과 싸우고 있어요. 불합리함과 싸우고 있는데, 저는 주로 환자를 보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한 자리에 이제 제가 기원해서 한 12년 정도 있었고, 제가 첫 기원한 자리가 지금이죠. 웬만하면 제가 이 치과 일을 끝내기 전까지 이 자리를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뭐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은 한은 요 자리에 계속 있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는 곳도 저희 직장이랑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치과 의사들이 환자들이랑 가까이 살면 되게 힘든 것도 있거든요. 오며 가며 이렇게 얼굴 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더러 치료가 조금 환자들이 원하는 정도에 맞지 않게 되면 얼굴 보기 껄끄러운 관계가 생길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많이 생깁니다. 저도 그런 일이 없다고는 말 못하죠. 그래도 웬만큼 다 있었고, 이 자리에서 제가 치과 의사로서의 삶이 다 끝나는 날까지 웬만하면 있으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한 12년 하면서 최근에 이제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질질 끌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하늘도 무심하시지, 나만큼 이렇게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또 환자들 생각해갖고 또 바꾸고 배려하고 이러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하늘도 무심한 게 아니라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위안이랄까? 그런 것들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주어진 시련에서 굴복하지 말고 계속 싸워내시길 바랍니다. 굴복하면은 안 돼요. 비슷한 문제가 또 닥쳤을 때 또 굴복하고 회피하게 돼요. 그래요. 엊그저께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대단히 재밌습니다. 대단히 재밌고, 근데 이제 저는 오펜하이머의 인생을 잘 몰랐어요. 그냥 핵물리학자다, 핵 개발했다, 막연하게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무슨 이렇게 겪었던 일들에 대한 거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내용인즉슨 이래요. 스포일러일 수도 있는데, 영화를 보는데 큰 지장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를 알고 들어가는 게 더 내용이 낫습니다.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돼요. 이 사람이 미국에서 핵을 개발했죠. 미국에서 개발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랑 미국이랑 서로 이제 냉전으로 경쟁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는 어떤 국가의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개발하는데 많은 천재들이 모여 있었고, 그런 내용들이, 미국에서 핵 개발한 내용들이 소련으로 이제 유출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핵 개발을 하는데 철저하게 보안이 중요했었습니다. 이런 특히 핵물리학자들, 과학자들의 보안, 그러니까 이런 테크닉을 홀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거기서 오펜하이머가 옛날에 좌파 사상에 잠깐 몸을 담았던 적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신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핵 만들었는데 네가 그 핵의 지식을 소련으로 빼돌린 거 아니냐. 계속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내가 부당하다 억울하다고 하는 것들을 밝혀내는데 잘 안 밝혀지죠. 잘 안 밝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펜하이머가 죽고 난 다음에 2022년 12월에 복권이 되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은 사실은 대단한 애국자였습니다. 미국을 사랑하는 애국자였어요. 애국자. 미국을 사랑하는 애국자였고,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자기가 보안 유지에 기밀이 있는 장으로서의 책무는 다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와중에 이제 핵을 인명이 있는 곳에, 이제 히로시마랑 나가사키 투하를 하게 되는데, 인명이 있는 곳에 투하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학자가 어떤 도의적인 책임, 그러니까 내가 개발한 건 핵폭탄이지만 이게 사람을 이만큼 죽이는데 쓰일 줄은 몰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여튼 그 사람의 평생의 업적이랑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간첩이다, 이런 것들로 몰리면서 지위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일은, 나 열심히 살고 훌륭하게 잘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억울하니까, 억울하고 힘드니까. 얼마 전에 이제 주호민 사건에서 이제 굉장히 열심히 환화를 받던 그 주호민의 아이의 그 담당 교사, 특수교사도 주호민한테 고소를 당했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어. 정말로 훌륭한 사람인데 이렇게 후한무치하게도 주호민이라는 사람이 고소를 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참. 그런데 제가 관심을 두고 싶은 거는 그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은 되게 열심히 일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었는데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래요. 저희 고모는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애 둘을 낳은 상태에서 남편분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막막해요. 근데 이제 둘째가 난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는데 그 첫째 아들이 서울대를 들어갑니다. 옛날 서울대는 지금 서울대랑 틀려요.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예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웠어요. 근데 그 서울대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나온 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굉장히 어린 나이에 포항공대에서 교수님이 됐는데, 연구 프로젝트가 끝나고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이게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째 남편 쪽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데 그 둘을 어떻게 건사해가지고 키워갖고 첫째가 번듯해졌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 첫째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일도 생겨요. 그런 말 못할 일도 생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 저희 집은 누나가 뭐 자살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퇴직금 같은 거 다 땡겨서 병원비로 넣고 막 그러셨거든요. 힘든 일은 언제나 생깁니다. 이렇게 힘든 일들은 언제나 생기고, 이러한 힘든 일은 비단 나한테만 생기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이게 위안이라면 위안일 수도 있고 한데, 그렇지만 이겨내십시오. 자기가 올바르다는 가정하에. 내가 올바르지 않으면 이겨내면 안 되겠죠.
빨리 사과를 하거나 행동 패턴을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자기가 도덕적으로 올바른 가치를 갖고 실행을 했고 다시 생각해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면 굽히지 마십시오. 오펜하이머는 죽고 난 다음에 2022년 12월에 복권이 됐습니다. 살아생전에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런 일은 일어나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그래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일어나니까.